네, 오늘 뉴스의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러시아와 북한 정상회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24년 만에 이뤄졌죠. 이번 방북으로 러북 관계가 격상됐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Впечатляют перемены в облике Пекине. Я надеюсь, что следующее пройдет в России, в Москве. Спасибо. 러북 회담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네. 이 협정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 협정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주목할 만합니다. 일단 전략 동반자, 함께 간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함께 가는데 전략적으로 함께 가는데 포괄적으로 간다는 데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보 협력 이렇게 특정해서 이 전략 동반자 이 협정을 맺기가 쉬운데 이번의 경우에는 포괄적이라고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다. 심지어 이 군사적 협력도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이 침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함께 대응하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포괄적이라는 말 속에서 이 군사 동맹이 한층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병력 제공 방식이 용병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이 포를 어느 정도 뭐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번 군사적 그 협정을 통해서 이 포괄적이라는 말 속에는 이 용병, 그러니까 군인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러북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그 관계가 좀 진전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 협정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림 함께 보실 텐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배제 방침을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다시 응수를 해왔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이 오늘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광재 전 대변인님, 네. 우리 정부로서는 초강수를 둔 셈이네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해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가 이 상황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뭐 러시아 내에서의 위치가 공고하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무대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다소 위압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아마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긴밀한 협력 강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뭐 한미일 공조 체제를 더 공고히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을 걸로 보십니까? 안 넘을 걸로 보십니까? 레드라인을 넘기는 쉽진 않을 것입니다. 이 외교라는 것이 사실 그 한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의 관계만 가지고 설정되는 게 아니라 다자 간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레드라인을 침범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과 이 동반자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 위에 동맹이란 게 있지만 예. 이 동반자로 하향을 해서 쓴 거는 중국 시진핑의 눈치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현재 국제사회
사회에서 중국의 힘을 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북한과 러시아가 친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시진핑의 눈치를 봐서 동맹이 아니라 동반자로 낮춘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게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건데 예. 실질적으로 이 포괄적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한국에서는 또 러시아에게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가 우회적으로 무기 지원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되게 화가 났지만 어쨌든 최근엔 다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경색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사실 외교 관계는 당장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너무 긴장 관계로 가져가는 건 조금 유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푸틴의 방북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이 두 사람 간의 이른바 브로맨스였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만 따로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와 금수산 영빈관 정원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친교를 도터히 하셨습니다. 서로 번갈아 모시며 영빈관의 아름다운 구역의 군의길을 달리시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에게 우리나라의 국견인 풍산께 한 쌍을 선물하셨습니다. 푸틴 동지는 환속 나온 우리 국가지도 간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뜨겁게 포옹하시고 작별의 굳은 악수를 나누시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군사협력 강화 협정에 더해서 이렇게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까지 대외적으로 보여주니까요.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혹은 필요론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It's time for them to step forward and join us in nuclear burden sharing. Let me be clear. Absent a change in the trajectory of adversary arsenals, we may reach a point in the coming years where an increase from current deployed numbers is required.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의 재래식 지원, 주한미군 주둔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얘기들은 실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뉴스엘 라이브가 취재한 내용까지 듣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공화당 일각에서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그 속내가 뭘까요? 일단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무시할 수 없고요. 러북 어떤 협력이 공고화되고 유사시에 한반도에 참전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 우산 정책 하에서 핵 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핵 인질로 미국이 끌려다니는 것보단 차라리 대한민국의 핵 무장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일각의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직접 핵 배치를 하는 방안, 왜냐하면 90년대에 철수가 됐었기 때문에 그 방안도 고려되지만 나토식의 어쨌든 핵 연대를 가져가는 방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국제 정치의 현실상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계속 화두로 오르내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핵을 가진 북한이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 손을 잡았으니까 핵 안보 위협론이 이제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반도 내에서 우리 사회 내에서 핵무장을 하자는 목소리는 커질 거고요. 차기 대선이나 이런 주요 계기 때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 자체 핵무장론은 이제 향후에 큰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장차장님.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능성과는 별개로 계속 이게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푸틴의 이 북한 방문에서 이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하면서 유엔이 지금 똘똘 뭉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경제적 제재 중에 하나가 이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러 가는 금수 조치가 있었는데 이 사치품 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런 고급 세단 승용차입니다. 예. 그런데 고급 세단 승용차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전 세계에 보란 듯이 선물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유엔 대북 제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유엔 제재로 북한을 압박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점차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론, 한반도의 핵무장론은 뭐 시간이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요. 어제는 미국의 전략 자산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함이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정전 대변인님, 네. 이게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해서 워싱턴 선언했을 때 사실상 미국과 우리나라가 핵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시스템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얘기하기를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토식 핵 공유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반도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수 정당의 몇몇 유력 정치인들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국제사회 질서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와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핵 자체 무장이 자칫 일본과 대만 뭐 이런 식으로 비핵화가 완전히 깨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고 이것은 아마 한국 사회 내에서도 굉장한 그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일 연합훈련도 있을 것이고 계속 군사적 긴장이 좀 고조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는데